북한 위성 발사 소식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날짜를 12일 동안 기간을 두고 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가 이렇게 보입니까?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초기에 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. 2016년도에도 예고는 했었는데 그때는 날짜를 변경 신고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날보다도 하루 당겨서 발사를 했었습니다. 네. 이 전례를 봤을 때 예고일 초반에 발사하는 스타일로 읽히는데 모레 그리고 다음 달 1일과 2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기간에 날씨를 잘 봐야겠습니다.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안 쏘잖아요. 네, 맑고 시야가 좋아야 미사일 궤적이나 어떤 시험 분석의 결과에 대한 것도 이제 이해가 높아지겠죠. 네. 이번에는 또 정찰까지 제대로 하려면 날씨 많이 신경 쓸 겁니다. 위성 발사를 할 때 통상 많이 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? 아시다시피 위성에는 이 광학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찍고자 하는 영상은 한국, 일본의 미군 기지, 그리고 괌 미군 기지가 될 텐데요. 네. 이 경우에 낮의 햇빛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가장 좋을 때 찍는 최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통상 오전 9시에서 10시 때 이때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파악됩니다. 북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한 거면은 우리가 누리호를 쐈잖아요. 그 위성으로 올려놓은 거. 그걸 혹시 인식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만약에 김정인 국무위원장이 그걸 의식했다면 우리 누리호 발사보다 더 빨리 이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. 사실 이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한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입니다.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요. 우리 네. 입장에서는요. 예. 하지만 최근 17일에 이 정찰위성 1호기 실물을 공개했고 지난 4월에도 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최근까지 발사장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. 그것도 위성 준비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기존의 동창리 발사장도 그렇고 그 옆에다가 바닷가에 새로운 발사장을 짓고 있는데요. 네. 이 열흘 전쯤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새로운 곳도 아직은 완성이 덜 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. 그러면은 기존 그 동창리에서 쏠 가능성이 높겠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동창리 발사장은 이 액체 로켓은 가능하지만 액체 로켓이면서 이 덩치가 더 커지는 백두산 엔진 사용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. 네. 여기에서 만약에 그동안 백두산 엔진을 썼던 화성 12형, 15형, 17형 기반의 위성을 쏜다면 이 발사장이 더 깊이 파고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동안 분주했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. 그동안은 사실 이 미사일들은 이동식 발사대 그 텔에서 쐈거든요. 네네. 근데 위성의 경우에는 텔에서 발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 발사장 그 공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. 네. 참고로 우리도 나로호를 쏠 때는 그 발사장이 있었고 그보다 더 덩치가 커진 이번 누리호를 쏠 때는 다른 발사장, 그러니까 각각이 발사장이 달랐습니다.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북한이 좌포계를 공개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번에 쏘겠다는 게 액체 원료 기반인 백두산 엔진 미사일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2016년도에 북한이 성공했던 이 위성 발사의 위도와 경도가 있잖아요. 그것과 이번에 북한이 제출한 예상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방위각을 변경했을 뿐 백두산 엔진 미사일일 가능성이 현재로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예. 어쨌든 북한은 지금 미사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닌 게 우리도 위성을 쐈잖아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대하는 걸까요?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어찌 보면 왜 우리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냐 그 부분이거든요. 이 북한은 타격무기 개발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 정찰무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이건 탄도미사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네. 이 북한이 아시다시피 예고 없이 쏜 적이 많고 미사일에 이 위성을 얻는지 탄도를 얻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 사실 원리는 같기 때문이죠. 그리고 앞서 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본 방위성에서는 자위대에 파괴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럼 자칫 상황이 심각해지지는 않을까요? 만약에 이 날아가는 위성을 향해서 격추를 한다. 그렇게 되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뭐 전쟁으로 번질 그렇죠. 가능성도 있겠죠. 네. 지금 일본의 주장은 말이죠. 낙하했을 때 인명 피해가 없게 이 낙하물에 대한 파괴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북한이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계속해서 쏘아 올릴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
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